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중권 농계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사이다 같은 농객이고 해서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보기도 하고 그걸 또 보고 합니다만은, 이게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번에 60세 환갑을 맞았다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쭉 봤는데 다 쓸 수는 없고 인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글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 미학과를 나왔고 좌든 우든 다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1998년 어느 잡지사에 미술사의 악마주의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박정희를 찬양하는 맥락 속에 자기 글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를 고독한 악마, 낭만주의적 천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항의를 하고 반론을 썼는데 지민을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반론을 쓴 원고가 돌고 돌아 문학 동네로 갔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글을 또 보냈는데 문학 동네가 이제 난색을 표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반론을 이제 문학 동네에서 썼는데 그 뒤에 문학 동네가 난색을 표해서 이제 인물과 사상이란 잡지사로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연재한 책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마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냈는데 조갑재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를 찬양한 책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거 아주 맞불 비슷한 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업적이 있으니까 결국 박정희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화가 난 것은 박정희를 비난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 지나간 사람을 리바이벌 한 것 때문이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지금도 비슷하다. 민주화 운동도 끝났다. 김대중 노무현도 이미 역사적 생명을 다했다. 그래서 부활시키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민주당이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반민주당은 아니다. 자기는 민주당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다. 제가 엑소시스트 테마사죠. 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민주당은 운동권이라는 귀신에 빙의돼서 그걸 내쫓으면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젊은 사람에게 광주 87년 이런 게 없어요. 다 역사책 현대사 편에서 보는 거죠. 2030에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흘러간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은 겁니다. 이준석 씨 저한테 사가지 없게 막 해도 제가 편들어주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사실은 광주사태 이후 사람이죠. 이제 넘겨줘야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새로운 세대에 이제 흐름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의당 계열이죠. 정의당에 입당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입당 탈당을 계속 반복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합법적 정당 운동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에 입당했을 때는 굉장히 열성적이었다. 보급투쟁도 하고 선거 때마다 카드비까지 얻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다. 그렇게 자기는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그 유학생활 끝난 뒤에 거리의 언어로, 인터넷에서 거리의 언어로 필봉을 휘날리며 유명세를 탔다. 2016년 또 트위터 계정을 폭발했습니다. 86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버린 거죠. 그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자 이제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자기가 98년도 글로 좀 유명했을 때 독일에서 임종석을 만났습니다. 임종석이 출감했을 때 동서독이 간첩을 교환하던 그리니케 다리를 걸으면서 앞으로 뭘 할 거냐 물었습니다. 임종석이한테. 그러니까 진보 세력의 정계 진출을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했죠. 그래서 진보 세력의 정치계의 진출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황당하게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L에게 혁명의 끝이 민주당이었나 봐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객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뭐냐 물었더니 조국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건 전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두 번째인 민주화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산업화, 박정희 신화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민주화, 김대중 노무현 신화죠.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종말을 고한 거다. 산업화도 엄청나게 성공했고 민주화도 이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 민주화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게 조국 사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기득권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동안 87 세대도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운동권 세대죠. 386, 586 이런 세대들. 이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화에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민주화라는 게 생활 속에 있는데 마치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시 정치.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이 안 된 것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진보 교육감도 자식 턱 먹고 보내고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해서 내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 거기서도 대중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자기도 느꼈다는 거죠. 배신감을. 조국과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학원 때 주최사장 비판을 같이 설 정도였다. 동양대 교수 자리를 소개해준 것도 바로 조국이었다. MB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종과 중앙대 김영 교수 자리에서 잘리고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그 사태가 그때 조국 사태가 터진 겁니다. 터졌는데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국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래서 조국을 완벽하다고 평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은 공평하더라. 애는 착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마누라를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에 제까지 내가 뒤비어 서죠. 내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뒤로 연락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 총선에 조국이 출마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마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이 재판 중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당원을 바꿨다. 나오라는 신호다. 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총선에 나가서 표 얻어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모두 까기 인행이다. 뭐 양쪽 다 뜯을 패니까. 누구나 다 그래야 하는 그 아니에요. 장문했으면 까야죠. 원칙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윤리학의 기본입니다. 내 편을 생각하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어떤 현상을 평가하면 되는데 어느 편에 충실을 하려고 해요. 유시민을 보세요. 실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기는 원칙주의라는 거죠. 그 유시민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유시민이한테 노회찬, 심상정은 100% 믿는데 당신은 50% 믿는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공학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옳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참 멍청한 짓이다. 세상은 좁고 작은 너희 대가리보다 훨씬 넓은데 그걸 간과한 거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50%의 믿음도 조국 사태로 끝장이 났다. 그러니까 뭐 유시민도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론의 장이 무너졌다. 지식인이 어느 한쪽으로 가버렸다. 상징적인 유시민과 김무전의 관계죠. 김어준과 같은 사람들 위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밑에 들어가서 정당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인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저도 사실 그때 떼돈을 벌 수 있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 그냥 찬양을 하면 됐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편에 속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야 하는데 참 견디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참 고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 그래서 저는 늘 고독을 즐겨요. 자신이라는데 자신이 고독을 즐긴다. 자신이라는 게 있는데 왜 헌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자신 뜻과 다른 쪽에 이념적으로 이제 헌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누구라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없애고 무리해서 끼일 거면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중권 교수는 정말 바늘로 찌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냉이날입니다.
정말 페이스북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과도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게 진윤건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진윤건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도 윤석열,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일침을 날립니다. 혹자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선 전만 해도 윤석열 씨가 상당히 빈 도화지 같았는데 사실 이미 그려진 도화지였다. 결국 지난 대선은 윤핵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기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5년 정부를 평한다 그러면 망했죠. 뭐 잘할 수 있는데 기회를 다 날려버렸죠. 민주당이 코로나 열풍으로 총선 의식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게 더 독이 됐어요. 이미 조국 사태 때 한계치였대. 이재명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살려고 땅을 볼모로 잡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이재명을 안 만났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물러나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는 일본 혼자 사는데 일본 아내와 대학을 다니는 20대 아들인데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독일 때 만난 부인이고 애인데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걸 처음 알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상태를 25년에 했던 자기 인생을, 평론 인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는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진중권 교수, 제가 이게 을기설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또 기사를 한번 보시고 한번 또 탐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